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가르친다. 작은 천사가 태어났다. 샤논 브레이스는 엄마 로리에게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는 아기였다. 로리는 지난 수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학적인 예상에도 불구하고 로리는 쌍둥이를 낳았다. 하지만 석 달 반 만에 한 아이가 숨지고 다른 아이인 샤논만이 살아남았다. 샤논 역시 불과 3살 반이라는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샤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의사는 샤논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본인의 굳은 의지 덕분에 샤논은 몇 년을 더 살아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의사는 샤논의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해 검사를 시도했다. 검사 결과 샤논은 척추 속에 종양이 생겼거나 또는 생식세포 암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매년 전국적으로 암에 걸리는 아이가 7,500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 생식세포 암인 아이는 단 1%인 75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샤논이 걸린 병은 희귀한 병이었다. 샤논은 2년에 걸쳐 화학요법을 받은 뒤 척수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수술로 알려져 있다. 척수 이식과 더불어 강력한 화학치료는 샤논을 끊임없이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게 만들었다. 화학요법을 받고 나면 샤논은 평생 걸을 수 없고 팔다리가 마비될 것이라는 의사의 경고가 있었다. 그러나 의사의 예측은 빗나갔다. 샤논은 몸무게가 불과 10.8kg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걸었다. 엄마 로리는 말한다. 그 아이의 의지는 정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샤논의 용기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샤논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그 결과 샤논은 산타클라라 미인 대회에서 용기 있는 사람에게 주는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샤논의 병명이 밝혀질 무렵 샤논의 아버지 레리가 오토바이 사고로 불구가 되는 일을 당했다. 목과 척추와 두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이었다. 샤논과 함께 줄곧 집안에서 지내야만 했던 레리는 이렇게 말했다. 샤논은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자 했지요. 샤논의 가족 모두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샤논은 겉으로만 봐서는 전혀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아이로 보이지 않았다. 언제나 케어하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았다. 스탠퍼드 의료센터에 머물고 있는 동안 샤논은 어른들이 평생 동안 겪는 것보다 더 많이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다. 의식이 뚜렷할 때면 샤논은 한밤중에 깨어나 똑바로 앉아서 부모를 붙들고 자신을 하늘나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부모들은 생각했다. 나도 너와 약속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때론 샤논은 대단히 직선적이었다. 하루는 엄마와 함께 슈퍼마켓에 들렀을 때 어떤 다정한 남자가 짐짓 농담삼아 말했다. 대기 아드님이 시원하게 머리를 깎으셨군요. 샤논이 즉각적으로 대답했다. 아저씨, 저는 여자아이고요. 암에 걸려서 곧 죽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아침 샤논이 심하게 기침을 하자 엄마가 말했다. 아무래도 다시 스탠퍼드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샤논이 빽소리를 질렀다. 싫어요. 난 괜찮단 말이에요. 내 생각엔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샤논. 아니라니까요. 난 감기에 걸렸을 뿐이에요. 샤논, 더 늦기 전에 가야만 해. 좋아요. 그럼 딱 3일만 가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난 자동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샤논의 인내심, 그리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는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많은 생명력을 선사했다. 샤논 주위에 있게 된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큰 행운이었다. 샤논은 자신보다는 자신의 바깥 세계,
그리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때로는 몹시 아파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가도 종종 벌떡 일어나 같은 병실의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곤 했다. 또 어떤 날은 처음 보는 사람이 매우 슬픈 얼굴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샤넌은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에게 꽃을 한 송이 건네주며 좋은 하루가 되길 빈다고 말한 적도 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샤넌은 자신이 좋아하는 낡은 담요를 꼭 움켜쥐고 스탠퍼드 소아과 병동에 누워 있었다. 샤넌의 입술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취 주사에서 깨는 동안 샤넌은 딸꾹질과 흐느낌을 반복했다. 의식이 회복되는 순간 샤넌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주위 사람들의 안부부터 물었다. 눈을 뜨자마자 샤넌이 한 첫 마디 말은 엄마에게 이렇게 물은 것이다. 엄마, 괜찮아?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가 말했다. 난 괜찮다, 샤니. 넌 어떠니? 가정의 의료보험으로는 치료비를 다 댈 수 없었기 때문에 샤넌은 지역의 성금 모으기 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길로이 통조림 공장으로 걸어 들어간 샤넌은 맨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다. 샤넌은 항상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를 사랑했다. 샤넌의 생각 속에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편견이 조금도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 샤넌은 마침내 그 남자에게 말했다. 전 암에 걸렸고요. 곧 죽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샤넌을 위해 그 통조림 공장에서 통조림 몇 개를 기부하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남자는 말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주겠소. 그리고 내 명함도 그 아이에게 꼭 좀 전해주시오. 샤넌의 어머니 로리는 샤넌뿐 아니라 불치병에 걸린 모든 아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모든 부분을 끝까지 다 활용해요. 그들은 자신에 대해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 주위에 있는 세상이죠. 5살이 되어 샤넌이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고 있을 때 가족들은 이제 샤넌이 떠날 시간이 됐음을 알았다. 샤넌이 침대 주위에 모여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빛의 터널을 향해 걸어가도록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자 샤논이 대답했다. 빛이 너무 눈이 부셔요. 천사들을 향해 걸어가라고 격려하자 샤논은 투덜거렸다. 천사들이 너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는군요. 길로이 공원 묘지에 있는 어린 샤논의 무덤에 가면 묘비명에 그녀의 가족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읽을 수 있다. 언제나 다른 천사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길. 우리의 사랑을 바꿔놓을 것이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보나로에쉬의 빛에 둘러싸여라는 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좀 길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샤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사 같은 아이가 아니라 진짜 천사가 잠시 세상에 내려왔다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 빨리 철이 들어서 오히려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나이에 맞게 고집도 피우고 울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새록새록 잠들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더 사랑스러운데 말이죠. 보통 일찍 철이 드는 아이들을 보면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울어도 소리 질러봐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더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샤논처럼 자신이 처한 처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도 살기 위해서 어떤 어른보다도 강한 정신력으로 올바르게 사는 샤논이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자신을 하늘나라로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장면에서 저도 엄청 슬펐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저 5살짜리 어린애였는데 말이죠. 그런 애가 마취에서 깨어나 엄마 괜찮아부터 묻는 5살 여자아이라니. 샤논의 짧은 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그리고 또 샤논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올바르게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비처럼 찬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좋은 글이나 개인이 겪은 감동적 사연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글로 찾아뵙죠.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